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판문점에서의 짧은 악수 장면은 CNN, BBC, NHK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됐죠. 온 언론은 오직 핵 문제와 미사일 해체, 비핵화 협상만을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정말 미국의 관심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정말 핵과 미사일만이 북한의 가치를 결정짓는 전부였을까요? 아무도 카메라를 돌려 보여주지 않은 또 다른 무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땅 깊숙이 묻혀있는 자원, 21세기 에너지 패권을 바꿀 수 있는 숨은 카드 말입니다. 북한은 흔히 가난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평양을 제외하고는 불빛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는 곳.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둠 속 땅 아래에는 세계가 탐낼 만한 빛나는 자원이 가득 숨어 있습니다. 리튬,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텅스텐 이름만 들어도 첨단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 광물들이죠. 예를 들어 히토류만 보겠습니다. 북한은 세계 6위 수준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 전기차의 모터, 풍력 발전기의 터빈, 심지어 전투기 엔진까지. 이 모든 게 히토류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몸에 비타민이 없으면 건강을 잃듯 산업에 히토류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또 다른 자원 마그네사이트는 어떨까요? 북한은 세계 최대급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물은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제철 공정, 에너지 설비,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경리막 소재로까지 활용됩니다. 즉,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불을 다스리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최근 배터리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른 리튬까지 북한에 존재할 가능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리튬은 21세기의 석유라 불립니다. 전기차 한 대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리튬은 3060kg. 작아 보이지만 수백만 대가 모이면 글로벌 수급이 뒤흔들립니다. 만약 북한 땅속 리튬이 개발된다면 한반도는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배터리 시장 판도를 바꾸는 키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한반도는 분단의 상징으로만 여겨졌지만 앞으로는 21세기 에너지 패권의 무대 위로 올라설 수도 있는 겁니다. 가난과 고립의 상징에서 자원과 기회의 땅으로. 북한 땅 속에는 숨은 미래가 잠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 비핵화라는 거대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만약 북한이 내일 갑자기 민주화를 선언한다면 미국은 곧바로 지원군처럼 달려들 겁니다. 도로를 깔고 발전소를 세우고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제 원조를 퍼부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란 이름을 붙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 다른 계산이 있습니다. 리튬,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세 개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자원들이 북한 땅에 있다는 사실. 만약 미국 기업들이 이 자원 개발권을 쥐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21세기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살릴 황금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만 북한을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단순한 이웃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곧 전략적 완충지대입니다. 만약 북한이 민주화를 선언하고 미국과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국경 바로 옆에 친미 국가가 들어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 세력 균형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베이징에서 평양까지는 불과 기차로 반나절 거리. 중국이 미국 군대와 직접 국경을 맞대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악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자신들의 국익에 맞는다고 봅니다.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한 중국은 석유와 전기를 공급하고 무역로를 열어주며 국제사회에서 우산 역할을 해줄 겁니다. 겉으로는 혈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지만 속내는 훨씬 더 계산적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손에 넘어가면 단순히 정치적 완충지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속 깊이 묻혀있는 리튬, 히토류, 마그네사이트 같은 자원까지 미국에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와 남미에서 광산을 장악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콩고에서 코발트를, 칠레와 볼리비아에서 리튬을 확보한 것처럼 북한 자원도 중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맞붙었던 것처럼 중국도 북한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는 중국에게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래자원 패권이 걸린 최후의 방패이자 기회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는 단순히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
두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무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일본은 과거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을 때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반도체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이 사용하는 히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죠. 만약 북한 자원이 국제 시장에 풀리게 된다면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곧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원 수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역시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에너지 대국이라는 명성을 바탕으로 석유와 가스를 유럽과 아시아에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반도가 배터리와 히토류, 리튬의 중심지로 떠오른다면 어떨까요?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 시베리아 자원 수출 루트와 직접 맞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일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과 한반도의 신흥 에너지 권력이 충돌한다면 러시아 역시 견제와 협력 사이에서 복잡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한반도는 단순히 남북의 미래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 전략, 중국의 완충지대 전략, 일본의 생존 전략,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이 한데 얽히는 무대입니다. 자원, 기술, 지정학이 동시에 교차하는 21세기 에너지 전쟁의 신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반도가 단순히 강대국의 장기판이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한반도는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정학적으로도 한반도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맞닿아 있고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잇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고 북한의 항만이 국제 물류망에 열리며 전력망까지 아시아와 유럽으로 뻗어나간다면 어떨까요? 한반도는 단순한 지역 국가가 아니라 에너지와 물류, 산업이 교차하는 세계 패권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동시에 커다란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리튬과 히토류를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한반도는 단순한 기회의 땅을 넘어 새로운 냉전의 최전선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문과 위기의 문이 동시에 열려있는 셈입니다. 결국 한반도의 미래는 외부 강대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기회의 땅이 될지 전장의 땅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리튬 전쟁, 히토류 전쟁, 배터리 패권 전쟁. 21세기 에너지 싸움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숨은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강대국의 장기판이 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주체적으로 자원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 판도를 바꿀 것인지. 독일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1990년 동서독이 통일했을 때 서독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처음 5년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동독의 값싼 노동력과 잠재력이 살아나며 성장률은 7% 이상을 기록했고 결국 서독과 함께 독일 전체가 유럽의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7,500만의 가까운 인구 규모가 결합된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단 극복이 아니라 21세기 에너지 질서를 새로 쓰는 마지막 조커 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반도의 숨은 카드는 인류의 구원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될까요? 미래 시나리오는 계속됩니다.